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일본이 갑자기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하는 이유, 해외 반응, 아베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수순 반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3개를 모두 수출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자마자 바로 지소미아 논의에 들어갔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일본 측도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 반도체 생산 라인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오늘 16일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PI 반출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폴리이미드죠. 똥줄이 슬슬 타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 케미칼은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국 아니면 저런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크게 팔 곳이 없다는 것을 일본도 수출 규제를 통해 본인들의 입지를 증명해버린 셈인 거죠. 이로써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의 대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해보면 결국 수출은 하기 싫었지만 90일이라는 시간을 딱 맞춰 천천히 수출을 결국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일본에겐 치명적인 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WTO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일본 측도 판단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제 단행했지만 그 효과가 오히려 일본 측에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일본에겐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해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분명 이번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수출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지난 9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9%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해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 3천엔, 약 우리나라 한화로 4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급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일본은 일본 내부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역풍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조롱조의 문구가 아주 눈에 띄었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 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8일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이 신문은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7월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서 보듯 일본이 중요한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새삼 드러났다고 보도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특히 그러면서 이 한국이 과거에도 양국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부품, 소재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역사가 있다고 놀리는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국산화도 놀리는 꼴이죠. 자,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가 이 불화수소 100% 국산화 완료라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일본 의존 탈피를 환영하는 논조가 잇따랐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고 또 일본 측은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측의 반박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일본 언론이 말하는 실상과는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일본은 오히려 개쪽을 당했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제조 공정에서 사용한 건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저순도 불화수소를 가공한 에칭가스라며 그간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왔지만 물류 효율화를 위해 원료인 저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 한국에서 에칭가스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준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가공을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의미에서는 국산하지만 원재료는 일본제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업체들의 관계자가 즉석에서 발표하길 일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업체들은 현재 일본산 원재료를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액체 불화수소 100%의 국산화의 경우 사실이 맞으며 원재료 또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원재료가 아닌 제3국의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본인들의 원재료가 최강의 원재료인 줄 알고 있고 일본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기고만장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사를 많이 써냈지만 오히려 한국 측의 역공에 당해버려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 여파로 올 9월에 일본의 대한 맥주 수출도 99.9% 급감했죠. 사실상 일본 맥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 그리고 중국 혹은 대만의 업체들과 협력해 소재를 이원화하거나 국산화를 내년까지 최대한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분야인 만큼 일본이 수출하는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당분간 재고를 확보했으니 좀 쓰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오히려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면 이전보다 좀 더 빠르게 소재 이원화 및 국산화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 협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호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WTO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차 협의까지 되지 않는다면 패널 설치 요구까지 한 상태이고 패널 설치까지 간 이후에 일본은 한국을 이긴 적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한국은 전승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WTO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하나둘씩 천천히 명분을 사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니클로 감사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히트텍을 10만 장 무료로 주겠다는 이벤트를 하면서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이 엄청 몰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 제품을 사야 이거 히트텍을 무료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식어간다는 반응을 많이 하면서 조롱조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일본 업체들이 펼치고 있는 만큼 좀 더 우리도 유심히 일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